도도하게 하지만 때론 무한 애교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르르 녹게 만드는 고양이. 형제 같은 느낌보다는 동반인스러운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굉장히 매력 있는 동물이에요. 은근하게 마음을 전하는 습성이 있는 친구들이고, 고양이를 기르고 고양이의 매력에 빠진 사람들이 늘면서 이들을 겨냥한 마케팅 열기도 뜨겁다. 지금은 고양이 시대. 집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은? 강남 한복판 입소문난 카페가 있다. 사람들이 뭔가를 보고 흐뭇한 표정을 이어가는데 그 주인공은 바로 고양이. 통통 튀는 개성을 내뿜는 17마리 고양이들이 반겨주는 이곳은 고양이 카페. 고양이들하고 이제 교감도 나누고 쉬었다 가시는 그런 곳입니다. 112제곱미터 남짓한 공간에 음료를 마시면서 고양이와 집에서 노는 것처럼 어우러질 수 있게 좌식 형태로 꾸며져 있다. 되게 신기하고 동물들이랑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 친구, 연인 등 찾아오는 손님들도 각양각색. 고양이가 시크하기만 하다는 건 편견? 손님 품에 안겨서 꿀잠 자는 고양이에서부터 사냥놀이에 푹 빠지거나 반갑다며 꼬리 흔드는 고양이까지 손님들의 애간장을 녹이는데 20년차 반려동물 미용사 박선화 씨. 저희 애들은 사람들하고 교감이 많아서 그런지 사람 잘 따르는 편이에요. 좋아하는 아이들을 돌보며 할 수 있는 일로 찾은 게 바로 고양이 카페.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고양이의 인기는 뜨겁다. 실제 양육 중인 반려묘 수는 지난해 200만 마리를 돌파했는데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강아지보다는 좀 독립적 성격이 강한 고양이에 대한 관심 증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양이가 주인을 자신의 시중을 드는 아랫사람처럼 여긴다 해서 애묘인들은 집사라고 불리는데 이 집사들을 겨냥한 마케팅이 한창이다. 그 변화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곳. 넓은 실내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한 사람이 뭔가를 들고 방으로 들어가는데 진료를 받는 건 사람이 아니라 고양이? 고양이 전문 병원인 이곳에 들어서면 고양이 그림과 사진, 소품이 반겨준다. 소리, 냄새 등에 예민해 낯선 공간을 두려워하는 습성을 고려해 편히 있을 수 있게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했다. 또 고양이는 높은 곳에 있어야 더 안정을 느끼기 때문에 접수대 앞엔 이동장을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도 두었다. 진료에 앞서 갑자기 저 집이랑 조도가 비슷하네요. 아, 그런가요? 네. 평소 어두운 걸 좋아하는 고양이의 습성을 고려해 진료실 조도를 낮추고 진료를 본다. 아이들이 되게 예민하고 또 무서워하는 게 강아지들보다 훨씬 심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개원 당시엔 개와 고양이를 함께 진료했는데 갈수록 고양이 비율이 높아져 90%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2년 전 병원 이전을 계기로 고양이 전문 병원으로 탈바꿈한 것. 바로 초반에는 매출이 사실 좀 떨어졌었어요.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그전 매출 유지하거나 그 이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개에 비해서 고양이는 진료하는 과정도 수월하지 않아 애를 먹기 일쑤인데 고양이에 특화된 배려 덕에 검사하거나 입원 치료받을 때도 고양이들이 잘 받아들이는 편이란다. 전문 병원이 되다 보니까 좀 더 동선이나 진료 스타일이 다 고양이들한테 맞춰져서 훨씬 고양이들이 좀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반려동물에서 고양이 비중이 이렇게 높아지면서 한 대형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지난해 고양이 용품의 매출 증가율은 32%로 애견용품 증가율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유명 고양이 캐릭터가 매년 전 세계적으로 5조 원 가까운 수익을 올리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고양이 산업은 급성장. 한 대형 서적 매장의 경우 작년에 팔린 고양이 관련 서적이 12,000여 권으로 전년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집사 경력 5년차 이소혜 씨. 고양이가 장식장 위를 오르내리다 보니 먼지투성이가 되거나 흠집 나는 일이 다반사였다는데 그래서 큰맘 먹고 고양이 전용 가구를 샀다. 이제 고양이가 이제 높은 데 올라가는 습성을 고려해서 이런 타워 같은 거를
사줘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높은 곳을 좋아하고 발톱으로 자꾸 긁는 습성을 살릴 수 있는 캣타워와 오르내리면서 상하 운동을 하는 데 도움되는 캣볼을 구입했다는데 집안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디자인에 인테리어 효과는 덤이다. 햇빛 들고 이러면은 맨 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그루밍도 하고 잠도 자고 쉬기도 하고. 이렇게 고양이를 기르는 집이라면 하나씩은 있다는 캣타워로 입소문이 난 업체도 있다. 마치 목공소 분위기가 나는데 나무를 손질하고 살펴보느라 분주한 두 사람. 박기훈, 한상원 대표다. 기훈 씨는 DIY 가구 회사에서 일하다가 컴퓨터 프로그래머 상원 씨와 의기투합해 지난 2013년 가구 공방을 열었다. 시작은 생활 가구였다. 그러던 중 여자친구의 고양이를 위해 캣타워를 만들어준 게 계기가 됐다는데 가구 매출에 거의 한 10배 이상 나왔으니까 가구를 완전 버리고 캣타워 쪽으로 전향하게 된 거죠. 원목은 자작나무. 자동 시스템에 의해 도안이 나무에 스케치되고 그대로 잘라진다. 나무 조각을 일일이 다듬어 부드럽게 마감해 완성도를 높이는데 조각들을 조립하면 근사한 가구 완성!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구입 기간에 관계없이 수리 교체를 무료로 진행해 고객들의 신뢰를 얻었다. 바쁜 직원들 틈에서 반대로 여유로운 한때를 보내고 있는 고양이가 눈에 띄는데 얘는 이제 코코라고 하고요. 저희 제품이 나오거나 하면은 한 2, 3개월 막 테스트도 같이 하고 하는 친구입니다. 이렇게 먼저 고양이의 반응을 보고 만드는 고양이 가구라는 것도 인기 요인. 지난해 매출은 10억 원 돌파. 그동안 제품 개발에 힘썼기에 올해는 판매에 더 주력해 2배 성장을 목표로 한다고. 키우는 사람들이 전부 알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회사가 되고 싶습니다. 충남 천안에 사는 5마리 고양이 캣맘 곽보림 씨. 갑자기 촬영 준비를 하는데 상을 차리고 고양이에게 고깔 모자를 씌우고 도대체 뭘 하는 걸까? 좀만 있으면 구독자 수가 10,000명이 돼서 애들한테 맛있는 음식 차려주고. 보림 씨의 고양이들은 인터넷 방송의 주인공. 방송을 시작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총 조회수 100만 회를 돌파했다. 인터넷의 고양이 방송도 다양해져 유명한 페스타가 생길 정도로 굉장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보림 씨의 고양이 방송은 촬영 주제를 그때그때 정하고 고양이들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걸 순간 포착하는 게 특색이다. 병원 가는 내용을 찍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그냥 집안에서 애들 생활하는 모습을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영상 편집은 지인의 도움을 받고 자막을 넣거나 화면을 꾸미는 작업은 보림 씨가 직접 한다는데 고양이들의 표정과 상황에 어울리는 재치 넘치는 자막으로 재미를 더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의 응원 댓글이 큰 힘이 된다고. 보림 씨가 고양이들과 인연을 맺은 건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는데 제가 2016년 3월부터 돌보다가 이제 길에서 새끼도 낳고 하는 걸 제가 돌봐서 새끼들은 다 입양 보내고. 요즘도 유기묘 구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보림 씨. 특히 지금이 고양이가 새끼를 낳는 철이다 보니 바쁘단다. 여기서 잠깐 소위 악갱이 대란. 즉 길거리에 아기 고양이를 버려진 것으로 알고 무작정 데려갔다가 감당 못해 다시 버리는 일들이 문제라고. 최소 반나절 또는 하루 정도는 기다려 주시는 게 대부분은 어미 고양이가 먹이를 찾으려고 잠시 자리를 떠난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보림 씨. 재봉틀로 뭔가를 만드는데 솜씨가 보통이 아니다. 고양이 스카프나 그냥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 얼굴로 캐릭터해서 다양한 굿즈를 제작 판매하는 인터넷 상점을 열어 수익금은 유기묘를 위해 사용하고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반려묘의 건강을 생각하면 먹는 것에도 정성을 들여야 한다. 고양이를 위한 수제 간식 만들기 클래스가 한창인 쿠킹 스튜디오. 2시간짜리 강의에 재료비를 포함해 수강료는 7만 원. 제가 만들었을 때는 잘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수업을 좀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사서 먹이는 간식에는 왠지 유해한 성분이 좀 들어갔을 것 같은 그런 의구심도 들어서.
먼저 만들어볼 수제 간식은 연어 소세지. 볼에 연어 다진 것과 전분, 달걀 흰자, 채소 다진 것을 넣고 골고루 섞는다. 그리고 종이 호일을 넓게 잘라 속 재료의 절반을 넣고 김밥 말듯이 돌돌 말아 찜기에 넣는다. 20분간 찌면 고양이를 위한 건강 수제 간식 연어 소세지 완성. 비타민 A로 바로 흡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역시 그래서 고양이들에게는 동물성 단백질이 많이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 간식은 치킨 오믈렛. 팬을 약불에 올려 버터를 녹인 뒤 한 입 크기로 자른 닭가슴살을 볶는다. 닭가슴살이 익을 무렵 달걀 푼 것을 넣고 빨리 휘저으면 고양이를 위한 수제 치킨 오믈렛이 완성된다. 사랑하는 내 반려묘를 위한 수제 간식. 인공 첨가물 없이 천연 식재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밀폐 후 냉동 보관하면 최대 6개월까지 먹일 수 있다고. 맛있어요. 다 드시는 거 아니에요? 맛있어요, 생각대로.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보려고요. 실제로 연주 씨와 윤지 씨가 기르는 고양이들에게 수제 간식을 먹였는데 집사들의 수고가 무색하지 않게끔 맛있게 먹었단다. 수업을 이끈 박혜란 씨는 펫 간식 수업 등을 통해 연 6천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제가 워낙 다묘 집사이다 보니까 교감이 잘 되고 저한테는 훨씬 더 재미있고 보람된 시간입니다. 고양이와 집사들의 전성시대. 야옹! 그 도도한 매력을 한껏 즐기게 해줄 아이디어와 열정이 곳곳에서 이어진다.